청년 취업 방송 그란데 TV 유시민에게 배우는 토론 면접 10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뭐 저는 시원섭섭. 아쉬워섭섭? 네. 저는 섭섭합니다. 네. 10개 이제 오늘까지 한 10개 에피소드인데 좀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도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뭐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뭐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질문의 힘이 사실은 이제 내용이 도움이 되는 단계가 있고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세 가지 이것이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하시는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토론 면접에 관련된 첫 번째 주제여서 뭐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쉽잖아요. 한번 선생님 보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이고 그 이제 소제목은 권위의 부가 이렇게 다뤘는데 네네. 이제 부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권위를 이제 이게 덧붙인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인이 하는 말에 권위를 갖다가 실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그 약 먹고 3일 푹 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죠. 의사 선생님이 네. 쉬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옆에 있는 동료가 네. 그냥 뭐 위해 준다 네. 걱정한다고 생각하고 약 먹고 3일 푹 쉬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내일 대신해 줄래?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인데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틀리다는 거죠. 네. 예. 그 권위는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는 라이센스로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변호사나 뭐 판검사 이런 법조인들이 하는 말도 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권위가 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말의 권위 뭐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아니 면접관님이 그런데 이제 보여줬다. 저의 권위는 무슨 소리냐 내가 면접관 활동을 지금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자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네 일방적인 권위 저 경험 아니야. 다른 경험자는 또 다른 얘기 하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이렇게 차용해서 빌려서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유시민 작가가 상당히 잘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면서 배워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받고 여기서 네.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네. 어떤 보면 거죠? 항상 예. 이러네요. 우리 언어학자들 말로는 네. 네. 그리고 뭐 어느 식물학자의 책에서 음. 어떤 물리학자인데 네, 그러니까 네.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학자라든지 연구자라든지 음. 뭐 내지는 법조문으로부터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게 토론을 하다 보면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쟁점과 관련된 거는 법조문이 이렇다. 내지는 이거의 쟁점 사항은 이렇다라고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권위자다. 이런 식의 그 백업을 네. 자기의 얘기를 어떤 그 권위를 실기 위해서 그 입증을 하고 백업을 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보면 네. 뭐 언어학자, 식물학자, 물리학자, 뭐 법조문 막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죠. 그렇죠. 뭐 작가니까 책을 많이 읽었을 거고 중요한 건 책을 그냥 읽고서 넘기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둬서 중요한 대목에서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다 뭐 그런 거로 보여지는데 요즘 최근에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여기 보면 언어학자들의 말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말에 격음이 네.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련을 겪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경이 곤두서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격해지고 세지고. 예, 상시옷, 뭐 상기역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사실 그게 꼭 외동들에게서만 격해졌어요. 저 재밌게 봤던 건 요거 물리학자 얘기인데 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조크를 한다. 네. 80번째 공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80번 공전을 했다. 이건 80회 생일을 마저 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한다 이런 말인데 네. 뭐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얘기 짧은 얘기 한마디지만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어떤 뭐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습관. 뭐 네. 이렇게 언어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입니까? 내가 뭐 아나요. 나는 그냥 그냥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일 뿐인 거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뭐 맞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 사람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줬겠냐. 그렇게 그렇죠. 허투루 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권위가 있는 걸로 듣게 되는 거죠. 뭔가 네. 맞는 이야기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짧게 여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사성어라든지 고전, 명언, 속담 이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 토론을 할 때 통계 그러니까 어떤 수치. 네.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인데 뭐 그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에 쓰고 있는 그거는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왜 그걸 자꾸 더 줄여라. 뭐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냥 좀 복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만 계속 주장을 하는 거하고 누가 그 주변에서 토론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느 쪽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겠냐 이렇게 보면 뭔가 수치를 활용하고 통계를 활용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뭐 고전이라든지 고사성어 뭐 이런 뭐 명언 이런 네네. 것들은 많은 그 누대에 걸쳐서 여러 대에 걸쳐서 이게 정착된 네. 하나의 그 이 공유된 서로 합의된 그런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네. 이제 속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몇 대에 걸쳐서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 10길 물속은 잴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다. 저도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람 못 믿을 사람이고 못 믿겠고 정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주의 주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객관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팔짱 끼고 찍으세요. 네. 그러다가 이거의 근거로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막 핸드폰을 찍으시고 막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위라는 것들이 통계라거나 명언이라거나 책 이런 것들이 나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보여지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 말은 네. 그냥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센텐스로 네. 딱 있잖아요. 네. 그 센텐스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내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컨텍스트가 다 바뀐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여기다 문신같이 착하게 살자.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줌아웃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교도소에서 옆 사람 패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팔뚝에 써져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 이 맥락이 뭐냐? 센턴스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맥락은 틀려진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적인 측면을 좀 더 합리적으로 뭐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자기 주의 주장을 좀 더 백업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밑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통계 수치, 고전에 나오는 명언, 고사성어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러면 무게감이 달라지죠. 네, 어떻게 보면 권위를 부과한다,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게 좀 쉽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권위의 부과를 잘 활용을 하려면 평소에 좀 책을 읽는다거나 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토론 면접
10가지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마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마다 정말 대표님께서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10개 함께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은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이 댓글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박재림 대표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큰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